카카오뱅크가 오늘 출범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좀 탐탁치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상황과 풀어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정호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오늘 이제 책임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카카오뱅크가 다 놓쳤다 이런 기사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면 연초에 있었던 스톡옵션 사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임원진의 책임 얘기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카카오뱅크 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점포가 없고 비대면이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영업을 영위하는 그런 은행인데요. 그럼 혹시 앵커는 기존 은행들이 버젓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왜 인터넷 은행을 내줬을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을 가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는 많이 줄었잖아요. 예. 실제로도 은행 점포 수도 5년 전에 비해서 1,000개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들도 계속해서 은행 점포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은행 점포가 필요 없으니까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예. 이 부분들을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진 이유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 공급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국내 차주들,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신용점수랑 대출 금리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이 있었는데요. 예. 이 공백을 이제 인터넷 은행이 채워주길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카카오뱅크한테 승인을 해줬더니 이 중금리 대출을 막상 많이 내주지도 않고 예. 또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도 대출의 비중이 적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뱅크가 놓친 첫 번째 토끼, 제가 책임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중이 적길래 놓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제가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카카오뱅크 말고도 우리나라에선 지금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인 인터넷 은행이 K뱅크, 토스뱅크, 그리고 말씀드린 카카오뱅크까지 예. 3개입니다. 이 3개 가운데 표에서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중금리 대출 취급 액수 카카오뱅크가 가장 적었습니다. 1등인 토스뱅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걸 그렇네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 중금리 대출 이외에도 전체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도 제일 적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의 차주를 이 중저신용자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이 대출의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중이 적다는 지적에 카카오뱅크는 작년 10월부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1%씩 이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아예 이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다시 재개했거든요. 예. 카카오뱅크가 올해 말까지 이 대출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고신용자 대출을 다시 재개한다면 이 목표를 연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는 겁니다. 또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네. 책임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고 혁신을 또 놓쳤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혁신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평가 자체는 좀 가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도 비상금 대출이나 모임 통장, 26주 적금, 다양한 재미있는 상품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다른 인터넷 은행들에 비하면 과연 이게 혁신적일까라는 의문부호가 남는 겁니다. 이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제쳐두고 살펴보면은 이 상품의 다양성 문제가 꼽히는데요. 현재 K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올해 초부터 모두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제공 중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나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적이 단순히 가판대에 물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소득이 뚜렷하게 잡히지도 않고 예. 매달 소득도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이런 혁신이 필요한 건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한 발 뒤처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카뱅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늦는 만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대출뿐만 아니라 수신 상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사실 주가가 더 문제긴 합니다. 오늘 3만 원 선을 내주면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요즘처럼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가 보통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좀 성장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개 금융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주목을 많이 받는데 카카오뱅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먼저 주가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3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29,900원에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랑 비교를 해보면 23% 넘게 빠진 겁니다. 예. 왜 그런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왜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힘을 못 쓰나 살펴봤더니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주로 취급받기도 하고요. 또 대출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기존 은행권과는 다른 겁니다. 대부분 금융권과는 다르게 이 카카오뱅크는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도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그렇겠네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현재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면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이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예.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5년 동안 꾸준히 이것들을 준비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탈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 2분기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만큼 목표가도 낮춰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5년 동안 회원 수도 2천만 명 가까이 늘리고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공모가보다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전망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진 기자였습니다.